안녕하세요. 글램 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직설적인 주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꼭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이야기들 혹은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안면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과 관련해서는 이런 오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윤곽 수술은 뼈를 많이 깎으면 무조건 얼굴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았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작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냐는 단순히 뼈의 절대적인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구조와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5도 광대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턱선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뼈를 일부 줄였더라도 시각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에서는 단순히 뼈를 깎는 것보다 어떤 구조로 얼굴 라인을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연예인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턱끝이 짧고 뾰족하거나 사각턱이 없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백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연부 조직의 특성도 고려한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뼈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균형과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악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안면윤곽을 잘 못하는 구강안면외과나 반대로 양악을 못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했던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필요도 없는 경우에 양악과 윤곽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굳이 따로 수술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악을 해도 충분히 광대의 높은 절골로 인하여 최대 효과의 광대 축소가 가능하고 하악의 피질 절골이나 V라인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얼굴에서는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힘든 얼굴뼈 수술을 굳이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양악 수술을 하면 입이 합축해진다입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양악 수술을 하면 입이 너무 들어가서 밋밋하고 어색한 얼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양악 특유의 인매 내지 할머니 인매 등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양악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설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턱과 아래턱을 단순히 뒤로만 수평 이동시키면 당연히 입이 들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면 회전이나 입술 지지 구조를 고려한 수술을 하면 입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현상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양악 수술을 하면 합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이 6mm 돌출되었다고 6mm 그대로 뒤로 넣으면 안 되고 4mm 정도만 넣고 2에서 3mm는 시계 방향으로의 교환면 회전을 통한다든지의 수술적 기교가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악 수술하면 코 재수술이 꼭 필요하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양악 수술하면 코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코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턱의 위치가 바뀌면 코와 입 주변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비대칭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턱의 위치가 바로 잡히면서 코 모양이 그대로일지라도 비대칭이 눈에 더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악 수술로 인하여 코가 휘거나 코 퍼짐이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수술적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양악 환자에게 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100%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코 수술 없이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오히려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 중에 코 퍼짐을 예방하기 위한 신칭 봉합 같은 보조 술식들을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술 시간이 길수록 더 꼼꼼한 수술이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수술 결과가 보장된다는 전제라면 오히려 수술 시간은 짧을수록 무조건 더 좋습니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수술 부위의 출혈과 감염의 위험성이 더 낮고 수술 후 붓기가 적고 감각 저하도 적어서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채 속도만 빠른 수술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기술과 경험이 의사에게 있을 때 수술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수술이 길게 걸리는 병원들 중에는 수술 중에 의사가 수술실을 잠시 벗어나서 상담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곳은 피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야간 수술이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이야기는 하루 수술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부 병원들이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술하면 오히려 의사가 상담이나 치료 경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술에 집중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는 곳들이 많은데, 구조적으로 공장형처럼 수술을 많이 하는 일부 대형 병원들이나 수술 속도가 느리고 수술이 오래 걸리는 의사가 있는 병원들에서 말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병원들에서는 수술 중에 의사가 상담하러 나갔다 오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수술이 길어지면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집중력과 손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곧 수술의 완성도와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수술이 지연되고 밀리다 보면 시간이 꼬여서 밤늦게 끝나는 수술이 생기는데, 이런 수술이 좋은 퀄리티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 수술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컨디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실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드려봤습니다. 성형수술과 관련된 정보들은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얼굴뼈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램 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